보통 허리가 삐끗할 때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원인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앉아있는 자세만 주로 취했다든지 자세를 바꾸지 않고, 또는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힘을 써서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미끄러운 바닥을 미처 보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허리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경우, 이런 경우 보통 허리 염좌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허리 염좌가 급성으로 생겼을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허리의 통증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거나 서기도 힘들고 오직 누워있는 자세만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누워있을 때도 다리를 똑바로 펴고 누우면 허리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 눕지 못하고 무릎을 굽히고 있어야 겨우 누워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는 것인데요. 허리 삐끗했을 때 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데요. 디스크가 원래 기존에 있던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급성으로 허리 근육이 굳으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일단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없던 디스크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 또는 좀 심했을 때는 디스크가 갑자기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가 터진다고 했을 때는 정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터지면서 근처에 있는, 여기 이제 허리 디스크를 보시면은 좀 쉽게 아실 건데, 척추와 척추 사이에 존재하는 게 디스크잖아요. 근데 이 디스크 주변에 보면 신경 가닥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신경을 디스크가 터지면서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 안에서 이제 터지면서 염증 반응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도 굉장히 극심하게 오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고, 나중에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기거나, 또는 동시에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스크는 아니지만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만 통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요방형근 긴장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은 허리뼈, 그러니까 요추뼈하고 골반, 그리고 갈비뼈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갑자기 긴장하게 되면은 허리 통증이 극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디스크로 인해서 요방형근이 같이 긴장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디스크보다는 증상이 약간은 경미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천장관절 염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청골뼈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그 꼬리뼈 쪽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요추 아래쪽에 천골뼈가 있습니다. 천골뼈가 있는데, 이 천골뼈하고 옆에 이제 엉덩이뼈, 이걸 장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염좌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의 관절이 틀어지거나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허리를 뒤로 젖히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허리를 오히려 숙이는 것은 괜찮은데 뒤로 젖히는 게 불가능해서 오시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치료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일단은 정말 급성기일 경우, 특히 디스크성으로 인한 급성기일 경우는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더 진행되는 걸 일단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팩을 일단 해주고 나서, 안정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통증이 너무나 극심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핫팩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한방 치료할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락관법이라든지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는 약침이라든지 침치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렇게 허리 염좌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벼운 염좌라 하더라도 바로 한 번에 낫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1, 2주 정도,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보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평소에 생활을 하실 때 되도록 침상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앉아있는 자세나 이런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를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되고요. 침상 안정을 할 때는 아까도 제가 뭐 잠깐 말씀을 드렸을 텐데 똑바로 눕는 자세 자체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리까지 곧게 펴고 허리를 이렇게 쭉 펴고 눕는 것 자체가 허리가 당겨서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무릎을 굽히고 양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면서 허리 근육을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체조는 아니고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부 긴장, 그러니까 복부의 긴장이 아니죠.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복식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허리 부분의 근육 자체가 너무 굳어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무언가를 좀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식 호흡을 하면서 무릎을 굽힌 채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는 거, 이런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요추 염좌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러 오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침상 안정만 해야 되고 뭐 평소에 일상생활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입원 치료를 하러 오시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병원에서는 당연히 침상 안정을 우선적으로 시키면서 적절한 치료를 이제 해드리게 되고요. 한방 치료뿐만 아니라 도수 치료라고 해서 이제 사람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근육을 풀어주면서 이완시켜주는 치료까지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에 이제 요추 염좌가 심해서 입원 치료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 병원으로 문의 주시고 내원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